반갑습니다. 송규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쌍둥이 자매에 대한 학폭 논란이 터졌었죠. 그렇게 학폭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쌍둥이 자매는 대한민국 배구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퇴출당하고 난 뒤에도 쌍둥이 자매는 계속해서 그리스 리그로 진출하려고 시도했었는데요. 그런 시도가 대한민국 배구협회에 의해서 번번이 막히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쌍둥이 자매가 배구협회를 이겼다는 겁니다. 결국에 쌍둥이 자매는 대한민국에서는 퇴출당했지만 그리스로 가서 계속 선수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 소식을 듣고 분노를 느끼실 것 같은데요. 쌍둥이 자매가 학창시절에 학폭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논란이 터졌었는데요. 해당 논란은 인터넷 커뮤니티의 폭로를 통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계기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학폭 폭로가 시작이 됐던 것일까요? 그 계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다영 선수가 누군가를 저격하는 듯한 게시물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것인데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연경 선수였던 것이죠. 처음 폭로가 나오고 난 뒤에 추가적인 폭로가 이어졌는데요. 현재는 삭제가 됐지만 네이트판에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뭔가를 시켰는데 그거를 거절하면은 흉기를 들고 와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냄새 난다고 옆에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폭로가 됐던 학폭의 내용이 20가지 정도가 됐었습니다. 중학교를 지금 졸업한 지 수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피해 내용에 대해서 저렇게 세부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얼마나 그때의 사건이 트라우마로 남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폭로자는 가해자 측에서부터 사과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전달받았고 사과문을 올리고 난 뒤에 글을 내리겠다고 밝혔죠. 그리고 쌍둥이 자매가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다음과 같이 사과문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대로 폭로의 글은 삭제가 됐죠. 사실 저는 저때까지만 하더라도 저걸로 저 사건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의 내용은 뭐냐? 구단과 배구연맹이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리라는 겁니다. 배구협회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내려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배구협회는 어땠습니까? 선수들이 프로에 오기 전에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는 규정은 없었죠. 배구협회가 내려야 되는 징계의 내용은 선수 시절 당시에 발생한 사건에 한정 지어서 징계 조치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이거와 비슷한 사건으로 김유성 선수의 학폭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구에 김유성 선수의 학폭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구단이었던 NC는 결국에 김유성 선수에 대한 1차 지명을 철회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때도 구단 차원에서 김유성 선수에 대해서 조치를 내렸던 것이지 야구협회 KBO에서 김유성 선수에 대해서 조치를 내렸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 프로 선수 이전에 김유성 선수가 했던 잘못, 그거는 KBO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쌍둥이 자매의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놀랍게도 배구협회가 구단의 징계가 나오고 난 뒤에 논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던 것이죠. 자, 그리고 쌍둥이 자매의 구단이었던 흥국생명이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배구연맹 또한 마찬가지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조치를 내렸었죠.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나 저나 쌍둥이 자매 학폭에 대해 가지고 분노를 느끼는 거,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오히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배구협회가 없는 징계 사유를 가지고 쌍둥이 자매에 대한 조치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배구협회가 그런 식으로 월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무기한이라고 하는 것이 중징계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복귀 가능한 조치라면서 아무리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징계 해지의 여지를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딱 저 때였습니다. 저 때부터 저는 이 사건이 좀 이상하게 변질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쌍둥이 자매한테 분노한다라고 한들 당사자인 피해자가 쌍둥이 자매를 용서했다라고 한다면 쌍둥이 자매가 코트로 복귀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히나 허재 씨의 경우를 생각했을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허재 씨는 선수 시절 당시에 수차례의 음주가 걸렸었고 심지어 뺑소니까지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농구협회에서는 허재 씨에 대한 징계 해제라고 하는 특혜를 줬었죠. 글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중학교 시절에 학폭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선수 시절에 몇 차례나 음주운전이 걸리고 심지어 뺑소니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큰 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왜 이 사회가 쌍둥이 자매에 대해선 유독 특별한 지금 분노의 감정을 느낄까?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자매의 경우는 다른 논란과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학폭 논란이 시작됐던 계기였죠.
시작이었죠. 쌍둥이 자매가 다른 선수도 아니고 김연경 선수, 대한민국의 영웅이라고 여겨지는 김연경 선수를 저격했다라는 거, 이게 시작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 논란이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폭력 근절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구단의 조치, 그리고 배구협회의 조치, 모든 것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 같은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국민들이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그런 식의 분노를 느끼는 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쌍둥이 자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절차라고 하는 거, 행정적인 절차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돼서는 안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절차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전에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행을 추진했었죠. 바로 나왔던 얘기가 그리스행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대한배구협회에서 두 자매에 대한 ITC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쌍둥이 자매의 논란은 국내에서 있던 문제인데 그런 쌍둥이 자매가 해외에 가서 내가 활동하겠다라고 하는데 배구협회가 뭐를 근거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매가 배구협회에게 징계 근거를 요구를 했더니만 놀랍게도 배구협회가 뭐라고 합니까? 협회는 징계를 내린 적이 없다. 여론대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징계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 여론에 떠밀려서 그런 식의 조치를 취했다. 이거를 배구협회가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배구팀인 PAOK가 국제배구연맹에 유권 해석을 문의했더니만 연맹이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의 배구협회 이적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 거죠. 정확하게 국제배구연맹이 뭐라고 합니까? 쌍둥이가 받아야 할 벌은 한국에 국한이 되는 것이다. 한국협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국제배구연맹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국제배구연맹이 이적 동의서를 내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쌍둥이 자매에게 분노를 느낀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배구협회가 행정적인 절차를 절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이끌려가지고 한다라는 거, 이게 진짜로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중에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심지어 언론사들조차 뭐라고 얘기합니까? 쌍둥이 자매가 배구협회를 이겼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냅니다. 쌍둥이 자매가 배구협회를 이긴 것이 아니라 배구협회가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떠밀려서 쌍둥이 자매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쌍둥이 자매가 그리스로까지도 못 가게끔 막으려고 했던 거, 배구협회가 억지를 부리고 있었던 것이지 쌍둥이 자매가 이긴 게 아니에요. 글쎄요, 워낙에 대한민국이 쌍둥이 자매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로 쌍둥이 자매한테 분노하는데 없는 규정을 가지고 처벌하고 없는 규정을 가지고 해외로 이적하는 걸 막는다라는 건 너무나 저는 원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것이 상식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하도 근데 쌍둥이 자매에 대한 분노가 높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오늘 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옛날부터 이재명 후보에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이 저 사람 진짜 위험한 사람이다. 개인적인 어떤 인성과 능력은 부족한데 욕심이 과하기 때문에 저런 인간이 만약에 권력을 쥐게 된다면 진짜 대한민국에 위기가 찾아오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인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인성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으시죠? 자, 바로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형수에게 했다라고 하는 욕설 논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지금 이 녹취록은 들을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재명 후보의 욕설을 올릴 때마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거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진작에 다 저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한테 이런 별명까지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성 표심이 약점이라고 정책과 감성으로 보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근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신락 같은 그 희망을 꺾어버리고자 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을 법한 이재명 후보의 충격적인 발언 한 가지를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욕한 거 다 인정한대요. 그런데 자기 눈앞에 있었으면 죽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게 지금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명의 내용이 뭡니까? 자기 눈앞에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거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라 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저게 합성이 됐나 보다, 그냥 이재명 후보가 정상적인 강연을 하는 것인데 자막을 그냥 엉터리로 달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조금 더 조사를 해보니까 배상 판결도 나고 한 번씩 공개할 때마다 돈 얼마 내라 이런 판결도 나 있는데 뭐 상관없죠. 제가 욕한 거 다 인정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으면. 놀랍게도 합성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재명 후보가 저런 식의 말을 했었던 겁니다. 아마 지금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배상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거 올릴 때마다 계속 처벌받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저 영상은 누가 올렸냐? 이재명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 본인 스스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지금 보는 거죠. 아예 그냥 욕설을 인정하고 내 눈앞에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정면 돌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제로 그게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놀랍게도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욕설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답했죠. 현재 지금 야당은 야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제가 예언 한 가지를 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즉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딱 정리가 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가 되고 나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나는 있잖아, 사실 진보 좌파적인 사람이 아니라 보수 우파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진보 좌파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스스로를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고 나는 사실 보수적인 사람이다, 국민의힘 저거는 가짜 보수고 내가 진짜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을지 저는 정말 공포심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이재명만큼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제가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욕설 사건, 그거는 잘 아시는데 한 가지 잘 모르시는 사건이 있어서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바로 김사랑 씨와의 논란입니다. 김사랑 씨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당시에 예산 문제에 대해서 1인 시위를 했던 사람인데요. 놀랍게도 근데 이분이 정신병원에 감금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 김사랑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경찰이 자의적으로 김사랑 씨를 강제 입원시켰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인해서 강제 입원을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그때 당시 이렇게 해명했죠. 한 시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저게 김사랑 씨죠.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그거를 믿을 수가 있냐?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거는 보도가 아니라 소설이다, 이렇게 반발하죠. 저도 소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현재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어 있는 사람한테 저런 식의 논란이 있다라는 게 도저히 제가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걸 그냥 단순한 소설로 치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왜? 비슷한 논란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수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논란이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형수의 남편, 즉 자기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과연 이것도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소설이었을까요? 아줌마가 시간이 없어서 그래. 네가 보낸 문자는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따위 문자 안 보내겠더라. 네. 그런데 어떻게 그따위 문자를 보낼 수가 있어, 작은 엄마한테.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 그래도? 길거리에 있는 내가 노숙자 아줌마야? 어른 아니시라고요. 어른 아니라고 내가?
네. 다시 말해봐, 너. 어른 아니시라고요.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자, 지금 저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와 이재명의 조카 두 사람이 지금 나누는 대화인 것 같은데 김혜경 씨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조카가 보낸 문자를 받고 지금 격분하고 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 사실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 이게 아니죠.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조카가 보낸 문자를 받고 지금 격분하고 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 사실과 관련된 뭔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 이게 아니죠. 더 중요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 네. 좋아. 내가 여태까지 니네 아빠 강제 입원 내가 말렸거든? 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 김혜경 씨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네 아빠 강제 입원하는 거, 너네 아빠가 누굽니까? 조카의 아빠니까 이재명 씨의 형이죠. 작은 아빠가 하는 거, 즉 작은 아빠가 누굽니까? 이재명 씨입니다. 한마디로 이재명 씨가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거를 김혜경 씨가 막고 있었는데 그거 안 막겠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김혜경 씨가 이재명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던 거, 그거를 지금 실토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명을 했습니까? 정신질환 진단을 강제 입원으로 잘못 말한 거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진단을 받게끔 한다라는 거와 강제 입원을 시킨다라는 건 너무 이게 차이가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식의 정황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이재명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밝혔죠.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라고 하는 논란은 결국에 대법원에 가서 진실이 밝혀졌죠. 진실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언론사들 편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것이 맞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강제 입원 지시는 맞지만 처벌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토론을 하다가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왜? 그거는 토론의 일부였으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린 것인데 분명히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대법원이 보기에도 이재명 시장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 지시를 했다라는 거 분명히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김사랑 씨의 경우는 과연 어떨까요? 당시 의혹의 당사자였던 경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사랑 씨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경찰에 내가 출석을 안 하겠다, 억울하다, 죽겠다 이런 말을 반복했다. 내가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렇게 소리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야, 내가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지 내 말을 제대로 들어줄 거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 사람이 진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도 억울하니까, 하도 화가 나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놀랍게도 근데 경찰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김사랑 씨를 위험군으로 판단했다면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하고 죽겠다라는 사람을 거리에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긴급조치로 정신병원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걸 그냥 단순하게 소설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의 과거 행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소설이 아니라 사실에 가깝다라고 판단하는 게 오히려 정상이겠죠. 현재 지금 논란이 터져나오고 있는 화천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가지고 물타기를 했습니다. 곽상도 아들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합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주인은 이재명이다. 자기 아들은 250만원 월급밖에 안 받았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거래 내역서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210만원, 190만원 이 정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딱 그냥 성남시장까지만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된 것인지 이런 인간이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입니다. 제발 좀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